안녕하세요. 한글 2010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용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구의 종류와 등록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용구라는 게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구란 자주 쓰이는 문자열을 따로 등록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등록한 준말을 입력하면 본말 전체가 입력되도록 하는 기능으로서 자주 쓰는 낱말이나 길이가 긴 복잡한 문장 같은 경우에 등록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상용구를 등록할 때는 단순한 글자뿐만이 아니라 표나 그림, 한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등록시켜 놓고 자, 간단하게 준말을 입력하면 본말 전체가 입력되도록 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상용구의 종류에는 글자 상용구와 본문 상용구가 있는데요. 자, 글자 상용구에는 말 그대로 글자만을 등록할 수 있는 상용구입니다. 자, 본문 상용구란 글자, 표, 그림 등에서 한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서식들을 그대로 등록할 수 있는 상용구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글자라고 해서 글자만 등록할 경우에는 글자 상용구를 쓰시고요. 글자나 표, 그림까지 넣고 싶다면 본문 상용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자 상용구 등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상용구를 넣기 위해서 입력 상용구, 상용구 등록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글자 상용구 탭에서 추가하기를 누르고 대화 상자가 뜨면 준말에 줄임말이죠. 한이라고 입력하고 본말에는 한글 오피스 2010이라고 입력한 후에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으로 가셔가지고요. 입력 탭에 상용구에 상용구 내용으로 가서 자, 대화 상자가 하나 뜨면 자, 우선은 아무것도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말이든 본말이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추가시킵니다 라는 뜻으로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 더 그 대화 상자가 뜨죠. 상용구 추가하기라는 대화 상자. 자, 준말은 여러분들이 넣고 줄임말 넣으시고요. 한이라고 넣고 본말에는 한글 오피스 2010이라고 만드시고 설정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바로 넣기 하시면 그 문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다음 줄에 상용구를 입력시키고 싶다면 준말로 넣었던 한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Alt I라는 단축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방법이 한이라는 줄임말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 I를 누르면 본말인 한글 오피스 2010이라는 텍스트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등록된 상용구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실 때는 입력된 상용구를 편집하려고 한다면 입력 상용구 내용으로 똑같이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용구를 체크를 한 후에 편집하기 아이콘을 선택한 후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똑같이 들어가는 방법도 편집하는 방법도 들어가는 건 똑같죠. 입력에 상용구에 상용구 내용이라는 거 들어가셔서 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체크를 선택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편집하기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자, 다시 한번 대화 상자가 불러드리면 다르게 입력을 하시는 거죠. 준말에는 한글이라고 수정을 하시고요. 본말에는 한글 오피스 2010 앞뒤에다가 한번 문자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하시고요. 넣기 하시면 변경된 게 텍스트가 변경된 게 바로 상용구로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상용구 예제를 불러다 놓고 한글 2010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용구 예제 불러다 놓으시고요. 선생님 아무런 텍스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가셔가지고요. 상용구라는 거 보이시죠? 상용구 내용이라는 거 클릭하시고요. 그럼 대화 상자가 하나 뜨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등록된 글자 상용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하나 추가시키셔야 되니까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준말에는 한이라는 글자와 한이라고 치게 되고 Alt I를 누르게 되면 한글 오피스
2010이라는 본말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상용구라는 겁니다. 설정 버튼 꼭 누르셔야지 입력된 게 보이시고요. 넣기라고 하면 현재 있는 커서에다가 지금 본말이 입력된다라는 거죠. 입력되시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러면은 쭉 문서를 입력하시다가 한이라고 치면 한글 오피스 2012 나오게 상용구를 등록하고 싶어요. 입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 자, 준말로 입력했던 한이라는 글자는 넣어주시고요. Alt와 I를 같이 누르게 되면 지금 한글 오피스 2012 직접 입력시키지 않아도 상용구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한번 수정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가셔가지고요. 상용구 내용 똑같이 체크하시고요. 자, 입력시켜 놓은 거를 수정하시려면 입력한 거 체크하시고요. 아래 아이콘 중에서 지금 연필 아이콘, 상용구 편집하기라는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자, 준말을 변경해 볼까요? 한글이라고 변경을 하시고요. 본말에는 자, 앞뒤에다가 한번 문자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표를 넣으시는 단축키 컨트롤과 F10번이죠. 자, 별표를 한번 넣어 볼까요? 넣기 하시고요. 앞뒤에다가 넣으실 거니까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되죠. 컨트롤 F10번 문자표 단축키이죠. 넣기 하셔가지고요. 별 표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설정 버튼 누르시고 넣기 하시면 바로 커서가 있는 지점에 상용구가 입력되시는 거고요. 자, 그럼 밑에다가 한 번 더 자, 변경된 한글이라는 준말을 넣으면 이렇게 별 표시가 넣은 지금 본말이 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준말을 한글이라는 준말을 먼저 텍스트 입력시켜 주시고요. Alt와 단축키 I를 누르게 되면 자, 앞뒤에 한글 오피스 2010이라는 별표까지 들어간 상용구가 입력시켜지게 되는 겁니다. 자, 상용구는 굉장히 긴 텍스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림, 표 이런 것들을 입력시켜 놓고 자, 준말, 줄임말을 입력하면 바로 본문이 뜨게 만드는 상용구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상용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크로 활용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의 종류와 매크로 작업하기, 매크로 실행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 또는 마우스 동작을 저장하였다가 매크로 실행키를 누르면 저장한 순서 그대로 자동 동작하는 기능으로서 문서를 작성할 때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을 매크로에 등록시켜 두면 재생키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그 기능들이 반복적인 작업 기능들이 주르륵 자동으로 실행에 시켜준다라는 뜻이죠. 자, 특정 키를 이용한다라는 거 매크로 작업이고요. 상용구라는 거는 약어를 등록해서 준말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상용구고요. 매크로는 특정 키를 이용한다라는 거 차이점이 좀 있으세요. 좀 보아주시고요. 자, 매크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키 매크로와 스크립트 매크로가 있습니다. 자, 키 매크로 사용하는 것과 스크립트 매크로 사용하는 게 좀 다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매크로는 문자 입력이나 단축키와 같이 키보드로 입력되는 작업만 기억하는 게 바로 키 매크로고요. 자, 스크립트 매크로란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를 이용한 모든 작업을 기억시켜 놓고 실행시켜 주는 게 바로 스크립트 매크로입니다. 자, 두 개가 좀 다르죠. 키 매크로라는 건 키보드로 입력하는 작업만 기억하는 게 키 매크로고요. 키보드와 마우스 모두 기억을 하는 건 스크립트 매크로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매크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크로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도구에 매크로, 스크립트 매크로 정의를 선택하고요. 스크립트 매크로 정의가 대화 상자가 하나 뜬다면 자, Alt Shift 3번을 선택하고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도구로 가셔가지고요. 매크로에 스크립트 매크로 선택하시고요. 자, 세 번째 위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기 때문에 손대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사용자가 직접 입력시키고 싶다. 세 번째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Alt와 Shift와 3번 키를 누르면 이 작업이 실행됩니다 라는 뜻으로 세 번째 선택하시고요. 정의라는 거.
자, 정의 버튼 누르기 전에 이름과 실행이라는 요 부분 설명. 자, 이름 넣으시고요. 설명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사용하시기 나중에 다시 보시면 사용하시기 좀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정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이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이 되면서 일시 중지와 중지 아이콘이 도구 상자에 뜹니다. 어디?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고 매크로를 정의하는 작업이 시작되므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매크로를 정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마우스 모든 것과 키보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기억이 된다, 비디오 촬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달라진 점은 상태 표시줄에 보면 자, 매크로 중지와 매크로 일시 중지와 기록 중지라는 아이콘이 두 개가 뜨고 마우스 포인터 자체가 변경이 된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자, 이때부터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누르는 모든 동작들은 저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동작은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직접 하시고 싶다면 매크로를 작업할 내용을 먼저 임의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고 매크로 작업을 들어가는 게 좋으시죠. 중간에 있다가 잘못했네, 다시 해야겠네 이러시면 아무래도 조금 매크로가 나중에 똑같은 그 작업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실수한 작업까지 실행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연습을 한번 해보고 매크로 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을 마치시고요. 자,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저장을 딱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문서에 가서 매크로를 실행을 한번 하셔야겠죠. 그러면 자, 새로운 파일을 열고 자, 만든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 커서의 위치를 커서를 여러분들이 그 문서가 들어갈 곳에 위치시켜 놓고 도구에 매크로의 스크립트 매크로 정의를 선택한 후 스크립트 매크로로 실행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주간 회의라고 넣었던 방금 하신 작업에 실행하시게 되면 자, 문서가 바로 다른 문서, 새 문서에도 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행한다 도구에 매크로의 스크립트 정의 다시 들어가셔서 주간 회의라고 했던 방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선택하시고요. 실행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문서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만드셨던 주간 회의라는 매크로가 자동으로 뜨게 되는 걸 보이실 겁니다. 자, 매크로가 실행되어 앞에서 작성했던 문서가 순식간으로 들어가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되죠. Alt와 Shift와 3번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실행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매크로 예제를 불러다 놓고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예제 불러다 놓으시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문서를 하나 작성할 때 그 문서를 매번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 매크로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좀 넣었으면 서식을 좀 넣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매크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크로를 불러다 놓으셔야겠죠. 자, 도구로 가셔가지고요. 매크로에 스크립트 매크로 정의라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Alt와 Shift 3번이라는 세 번째부터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Alt와 Shift 3번을 누르게 되면 실행시켜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단축키입니다. 자, 이름을 좀 넣어볼까요? 주간회의라고 넣고요. 자, 설명에는 주간회의 양식이라고 넣어볼게요. 양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요. 정의라고 누르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저장이 되니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들어오는 게 좋죠. 자, 정의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대화 상자에 지금 문제가 됐다고 뜨죠. 어떤 거? 공백이나 특수 문자가 입력되면 매크로 작성되지 않습니다. 라고 뜨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가 뭔가요? 그렇죠. 이름에 공백이 들어있다. 공백이나 특수 문자 안 된다라는 거 한 번씩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정의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죠. 화살표와 뒤에 뭔가 테이프 모양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클릭과 자판으로 이용하는 것 모든 게 다 입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바닥 화면에 보면 상태 표시줄에 보면 매크로 기록 일시 중지와 매크로 기록 중지라는 아이콘 두 개가 뜬다라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한번 입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회의라는 거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날짜라는 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2010년이라는 건 똑같은 거니까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점, 2점, 3점이라는 일반적인 거 잠깐만 텍스트 좀 넣어주시고요. 주간회의 날짜 2010년 몇 월 며칠이라는 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2010년만 넣어주시고요. 회의 자료라고 해서 양식 쭉 순번이 나가는 지금 요 양식이 매번 넣으시는 게 아니라 매크로 작업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뜨게 만드는 양식으로 지금 입력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서식을 좀 더 한번 줘볼까요? 자, 서식을 줄 때는 마우스가 드래그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자판을 좀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블럭 잡으실 때 하는 방법, 쉬프트와 방향키 누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블럭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서식은 위에 있으니까 본문에서만 사용하실 수 없는 거지 서식은 다 가능하세요. 서식 가능하거나 아니면 단축키 쓰셔도 되죠. 글자 모양 Alt L이라는 거. 자, 글자 모양에서 크기는 좀 더 키워주시고요. 15포인트, 진하게 속성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좀 넣어볼까요? 그럼 자, 글자 색깔 파란색으로 좀 넣어주시고요. 자, 글꼴도 한번 변경시켜 줘볼까요? 변경시켜 주시고요. 자, 맞으면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한 번 더 할까요? Alt-T라는 건 문단 모양이죠. 단축키입니다. Alt-T 누르셔가지고요.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볼까요?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가운데로 간 게 보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자, 밑으로 가셔가지고요. 날짜라는 거, 날짜도 한번 해볼까요? 자, 블럭 한번 잡아주시고요. 쉬프트와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블럭 잡히는 거 Alt L 누르고요. 자, 글자 크기 조금 키워주시고 진하게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설정 버튼 누르면 변경이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게 지금 매번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크로 사용을 해서 뜨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양식 하나 입력시켜 보았습니다. 다 됐다 싶으시면 자, 매크로 중지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크로 중지 아이콘을 누르니까 마우스 포인터도 변경이 되시는 거고요. 자, 마우스 다 가능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번 작성되는 양식을 일일이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등록시켜 놓고 끌어다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문서에도 이 양식이 똑같이 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이 문서에다가 방금 전에 만든 그 양식 그대로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시켜 보셔야겠죠. 도구로 가셔가지고요. 자, 매크로 눌러주시고 매크로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 자, 어떤 걸 실행하겠습니까? 라는 것 뜨죠. 주간 회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식을 뜨고 싶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실행 버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하나 더 단축키를 이용해 볼까요? Alt와 Shift와 자, 3번을 누르셔야 되는데 키패드의 3번이 아니시고요. 자,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자, 여러분들 가로로 나와 있는 자, 그 3번을 누르셔야 돼요. 샵 아래에 있는 3번. 자, 키패드에 있는 3번 누르시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Alt Shift 펑션키 F2번 밑에 있는 3번 눌러주시면 단축키로서 바로 매크로 작업된 게 입력시켜지게 됩니다. 자, 되셨죠? 매크로 작업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머지 만들기 기능이란 건데요. 자, 메일머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메일머지 미리 보기 상으로 한번 더 보고요. 메일머지의 결과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머지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메일머지는 여러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들어있는 데이터 파일을 서식 파일과 결합하여 이름이나 직책, 주소, 부분 등만 다르고 나머지 같은 내용의 수십 수백 가지 편지지를 한꺼번에 만드는 기능으로서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장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초대장 같은 거 있죠. 또는 청첩장 같은 자, 내가 보내는 사람은 하나인데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기능이 바로 메일머지라는 겁니다. 많은 양의 단순 반복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메일머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파일과 서식 파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메일머지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안내장이나 그 다음에 초대장 같은 걸 보낼 때 선생님이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선생님 보내는 사람은 선생님 혼자죠.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한 1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보낼 때 발신하는 사람은 한 사람, 선생님 혼자,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 수신자는 많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메일머지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메일머지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파일에 새 문서 열어놓으시고요. 데이터를 먼저 입력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파일로 하나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하실 일은 자, 새 문서를 실행하여 서식 파일의 내용을 모두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작성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니까 주소와 내용을 서로 다르게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잠깐 전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순서가 좀 있으세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께 초대장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소를 각각 넣어야겠죠. 그러면 주소 있는 것만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주소에서는 필드의 내용을 먼저 쓰셔야 돼요. 주소 받는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우편번호와 그 다음에 주소를 적어 넣을 건데, 그쵸? 적어 넣을 건데, 이거에 각각 필드가 몇 개냐라는 건 맨 첫 번째 필드의 개수를 좀 입력시켜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필드의 각각에 들어갈, 칸에 들어갈 내용을 자, 쭉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또다시 3번 필드가 3개입니다. 라는 게 넣어주시지 않고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 우편번호, 주소, 다시 이름, 우편번호, 주소식으로 자, 각각의 반복적인 여러분들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쭉 넣어주시는 거고요. 가장 윗부분에 나가는 필드가 몇 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정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쭉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데이터 파일로 주소 데이터 파일로 하나 저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초대를 한다면 초대장이라는 내용을 우선 수정을 하셔야겠죠. 아니면 여기 본문에는 회원님, 만약에 어떤 동아리의 회원이라면 동아리의 회원 주소록을 수정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겠죠. 내용을 본문에 들어갈 내용을 넣어주시는데 회원님 귀하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회원 주소록 수정 중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필드 내용을 삽입할 곳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도구,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먼저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뭐 어디로 간다, 내용을 입력시키신 후에 어디에다 표시를 달 건지를 넣으셔야 되는데 도구에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먼저 실행한다라는 거 기억시켜 주시고요. 자, 표시 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필드 만들기라는 탭을 선택하셔가지고 자, 필드 만들기 먼저 선택하시고 자, 입력 대화 상자가 뜨면 필드 번호 1번을 입력한 다음에 넣기 실행합니다. 자, 아까 어떤 거였죠? 1번은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회원님, 어떤 회원님이라는 이름 들어갈 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메일머지 표시 달기 실행하시면 1번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1번이라는 뜻은 필드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필드 첫 번째 어떤 거였죠?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거였죠? 자, 주소록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소가 쭉 나와져야겠죠. 뭐 우편번호와 그 다음에 주소 쭉 나오게 만드는 거 2번과 2번이라는 건 2번 필드에게 적용된다. 3번이라는 건 3번 필드가 적용된다 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위치할 곳에다가 위치 잡아주시고요. 자, 필드가 몇 개인지 3개였죠. 그러니까 3개의 필드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 되셨죠? 잡아주신 후에 주소 데이터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도구에 메일머지 만들기를 실행하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료 종류를 한글 파일로 선택하여 메일머지 데이터 파일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메일머지 데이터 파일은 어떤 거였죠? 그래요. 3번 필드라고 넣고 그 다음에 이름과 우편번호와 주소를 넣었던 그 부분 데이터 파일입니다.
지정을 하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출력 방향은 우선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니까 화면으로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메일 머지 결과가 미리 보기 창으로 출력되면서 여러 쪽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메일 머지가 적용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메일 머지 만들기를 한번 해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직접 한글 프로그램에 가서 메일 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